정리하겠다는 생각 속에 계속 있던 사람에게 좀 쉽게 요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규칙 중에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규칙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내가 뭔가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목적을 정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정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생기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적과 가치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목적.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집들을 제가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집들 중에 한 집에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실을 서재로 꾸미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집에 있던, 거실에 있던 소파, 텔레비전을 치우고 거실을 만들었어요. 자, 사실 처음에 이걸 시작했었던 목적은 이 사진 같은 집을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집은 이 사진 속의 집이 아니었어요. 예. 자, 이 집이었는데요. 처음에 만든 집, 내가 원했던 집은 이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수선해졌습니다. 자, 이 공간이 서재화된 것은 이 공간에서 가족,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공간에서는요, 집중력이 생기지도 않고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요. 이 공간에서 독서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물건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을 비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조금 정리된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책의 종류별로 도서관이나 독서관이나 이렇게 서점처럼 분야별로 아주 섬세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처음보다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었죠. 자, 정리를 하려면 우리 집, 내 방, 내 물건이 왜 존재하고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을 정해라. 이게 첫 번째 정리에 대한 어떤 실천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 공간은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가치일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과 내 어떤 취미와 내 성장과 어떤 행복 같은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물건들이 그냥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잘 들으시면요, 집을 둘러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네. 아까 목적이라 그러면 왜 저기 있지? 네, 이게 이제 목적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치인데 내가 저 물건을 쓰면 그 물건을 써서 생기는 게 있고요. 그 물건을 썼는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건들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이 가치예요. 자, 여기 굉장히 많은 책, 서류, 그러니까 문서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일하며 어디 교육받으러 가서 그냥 생겨왔던 물건이었고요. 책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책이 빼곡히 꽂아져 있어요. 참 쉬운 건 사서, 얻어서, 구해서 넣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건 빼는 거예요. 자,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쓸 수 있도록,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을 파악하는 것, 쓸 수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서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굉장히 중요한 정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분 책상에 앉힌 다음에 한쪽에는 둘 서류, 한쪽은 버릴 서류를 판단하겠습니다. 보기에 볼 필요가 있다, 두고요. 볼 필요 없다, 행복하지 않다, 목적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 정도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대자루 10개 정도의 분량의 서류가 비워졌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이 클리어 파일이라는 곳에 꽂혀 있었는데 사실 더 이상 이 파일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리된 책장, 정리된 서류함,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이 서류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는요, 물건을 두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쓰는 것이다. 쓰려면 첫 번째는 물건의 목적,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물건을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납. 자, 수납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겐 수납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넣는 것이 수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수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꺼내는 것을 수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를 아주 잘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 살다가 발생되었던 다양한 물건들을 제대로 수납하지 않아서 이 수납의 문제를 느꼈던 사람이 바로 청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웹툰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이 드레스 코드라는 웹툰을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옷을 뭔가 좀 정리된 공간으로 정리시켜 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은 너무나 허름한 그냥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화는 새로운 패션을 만드는 어떤 방식을 만화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집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얻어 그 공간에 드레스룸을 설치하고 새로 산 옷들을 채워가면서 이 만화를 완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옷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는데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옷은 그 옷이 보관되었던 옷장, 뭐 드레스룸은 내 옷을 보관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둘 것은 넣는 데 있지 않고 빼는 데 있다. 그래서 쉽게 빼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고요. 수납 도구를 적절히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완벽하게 하기보다 점점 뭔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배우고 이게 제대로 된 수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리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수납도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 수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넣고 빼기 쉽게 하는 건데 일반 이제 뭐 블로그나 그다음 이게 생필품 매장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도구 중에 바로 이런 바구니들이 수납 도구들이 사용되는 게 바로 수납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납을 제대로 하려면요 쌓으면 안 돼요. 네. 자, 요 정도는 많이 아시는데 바로 세로로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쉽게 뺄 수 있고 뭐가 있는지 바로 열자마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납 도구를 적절히 이용하게 되면 비어진 공간, 그다음에 이제 용도별로 활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수납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뭐 바구니 혹은 이런 뭐 지퍼백 뭐 이런 그 이렇게 비닐 주머니 같은 거를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쉽게 물건에 대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류 이렇게 분류가 안 되는 것들도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쉬운 것은 빼기 쉽다. 쓰고 나면 넣기 좋다. 요게 수납이라는 겁니다.